선수들이 연습은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유튜브 채널을 또 위해서 오늘 연장에 왔거든요. 목소리가 굉장히 울려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골프가 사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선수들이 대회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하다 보면 기본기가 많이 틀어져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코스에서 친다든지 아니면은 산악지형이 많은 코스에서 대회를 치게 되면 기본기가 많이 틀어지거든요. 기본기라 하면 이제 어드레스 자세. 어드레스 자세에서 틀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작용을 스윙을 하면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합이 목, 금, 토일 해서 이제 4일 경기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보통 이제 다음 시합 장소로 이동을 하고 화요일 정도에는 카메라를 찍어서 제 기본기를 제 스스로 체크를 해요. 기본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죠.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연습을 하고 아마추어 분들보다 연장에서 치는 공 횟수도 많고 또 오랫동안 골프를 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본기를 지켜지는 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몸에 이미 익숙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공위치, 그립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체중 분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카메라 항상 찍을 때 내 공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손의 위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체중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항상 그렇게 좀 확인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게 8번 아이언이거든요. 잘 보이시죠? 다 8번 아이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의 공위치를 거의 똑같이 둬요. 제가 피칭 웨지부터 6번 아이언까지만 아이언이 있거든요. 5번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데 6번부터 피칭까지는 저는 공위치가 사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공위치는 갖고 오른발의 스탠스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채마다.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공을 배꼽 7번 아이언은 배꼽에 두고 채가 길어질수록 공을 좀 왼쪽에다 옮기고 채가 짧아질수록 오른쪽에 옮기라고 하는데 저는 몸을 가만히 두고 공을 움직이는 것보다 공을 가만히 두고 제 몸으로 맞추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모든 공 위치를 배꼽에서 약간 왼쪽에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보시면 아마 왼쪽 귀 정도 되겠네요. 왼쪽 귀. 예를 들어 공 위치, 지금 공이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이 지금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이제 왼쪽 귀에 맞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저는 전문 레슨 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맞는 레슨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2년 동안 좋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제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제 걸로 만들어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는 편인데 저는 왼쪽 귀에다 맞추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쳤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공위치를 오른쪽에다가 옮길 때가 있거든요. 낮게 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음 시합장을 가서 항상 공 체크를 해요. 아, 저번 주에 내가 계속 낮게 치기 위해서 공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겼으니 원래대로 이제 다른 시합장을 갔을 때는 원래대로 공위치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위치를 항상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귀에다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손 위치가 사실 되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중간에 두는 편이에요. 이 손 위치가. 손 위치를 거의 좀 중간에 두는 편이고 어떤 선수는 이만큼 나가 있는 선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선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브리트니 랭이라는 선수, US 오픈 챔피언 선수가 한 명 있는데 LPGA에 그 선수가 좀 유난히 손을 이렇게 들여놓는 선수긴 한데 그 선수 외에는 사실 이렇게 오히려 오른다리 앞쪽으로 와 있는 선수는 못 봤고 중간이든지 아니면 살짝 앞으로 나가 있는 선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할 경우에 테이크웨이를 잘못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귀에다가 공이치를 두고 손은 한 이 정도에 두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스탠스 넓이는 사람들도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편하게 서세요. 너무 이렇게 벌려 있으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너무 벌어져서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정도면 너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벌어진 거고, 또 너무 좁혔을 때 좀 밸런스 잡기가 좀 너무 힘들 정도면 그건 너무 좀 좁은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내가 힘을 최대한 쓸 수 있는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어프로치 같은 건 좀 좁히는 게 좋죠. 스윙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중요한 그런 스윙이 아니잖아요. 어프로치 할 때는. 자, 지금 8번 아이언이고요. 공 위치 왼쪽 귀에다 맞추고 제 편한 대로 우선 손 위치 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아마 옆에서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기엔 좀 쉽지 않은데 제가 프로암을 되게 자주 나가요. 사실 선수들은 매주 치러지는 프로암 대회에 의무로 참석을 해야 돼요. 뭐 랭킹에 따라서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가는 선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암을 치다 보면은 항상 새로운 아마추어들과 3분 아니면 4분이서 함께 이제 라운드를 한번 하는데 그 안에 제가 팁을 드려요. 팁을 드려서 이왕이면은 좋아지시는 게 좋잖아요. 18홀 돌면서. 그래서 저는 코스에서 이제 팁을 드릴 때 기본기를 최대한 많이 봐드려요. 왜냐면 코스에서 스윙 고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의 변형을 좀 주면서 스윙이 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드레스를 좀 고쳐드리면 또 잘 맞는 분들은 잘 맞으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지만 또 사실 그 한 라운드에 많은 걸 고쳐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투어 프로라고 해도. 근데 어드레스를 잘못 서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우선 첫 번째로 무릎을 펴고 상체가 많이 굽혀져 있는 분들, 아니면 무릎이 너무 구부러져서 상체가 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몸통 회전도 안 되고 팔도 몸에서 떨어져 있고 스윙이 제대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셨을 때 왼쪽 겨드랑이에서 예를 들어 일자로 채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발 등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발이 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상체의 중심이 이제 겨드랑이 끝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일직선으로 딱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려나? 일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무릎을 살짝 스치고 발등으로 내려와주면 돼요. 이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면 좋긴 한데 편집하시는 분들 편집자분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겨드랑이 딱 끝나는 부분에서 90도 라인을 딱 그렸을 때 무릎이 살짝 닿던지 안 닿아도 돼요. 너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너무 구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릎을 너무 구부리게 되면 상체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야구 스윙도 아니고 밑으로 다니는 이 원을 그리는 스윙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팔을 이렇게 좀 떨어뜨렸을 때 겨드랑이 끝이 본인의 발등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제가 가끔 경기를 하다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어지면 저도 모르게 셋업이 바뀌더라고요. 어드레스가 약간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지면서 약간 주저앉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든가 봐요. 다리가 힘이 들든지 아니면 뭐 허리가 힘이 들든지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의자에 앉듯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어깨 위치랑 무릎 위치, 발등 위치 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만들고 이때 배꼽이 이 자세를 유지하면 이때 배꼽이 자연스럽게 공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배꼽이나 벨트 버클이 이런 식으로 공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선으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공보다 위에를 보고 있어요. 그쵸? 아니면은 뭐 너무 심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무릎이 너무 굽혀져 있거나 굽혀져 있어서 상체가 좀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공 위치, 손 위치, 그 다음 스탠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몸의 정렬이죠. 체중이 너무 앞에 있으면 어깨가 발가락 쪽으로 가겠죠. 어깨 라인이. 또 너무 뒤에 있으면은 힐 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가니까 그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뭐랄까 되게 어드레스 견고하게 잡힐 수 있어요. 견고하게. 어드레스가 저희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쿼트 하는 자세.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이렇게 스쿼트 해서 딱 올라왔을 때 한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가 딱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하체에 힘도 들어가고 견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멀리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너무 멀리 쓰면 되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팔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팔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편안하게 내렸을 때 이 위치가 좋아요. 약간 가슴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멀어요. 되게 멀면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드레스, 기본 자세에서부터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 스윙을 할 때도 팔과 몸이 계속 떨어져 다니는 거예요. 즉 팔로만 하는 스윙이 더 나오는 거죠. 몸통 스윙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가 좀 더 견고하게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뒷 근육이 되게 좀 사실 골프가 요즘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저도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골프하는 선수들이 어깨가 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게 팔이 뻗어져 이렇게 좀 뽑아져 나와 있어가지고 어드레스가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잘못된 거예요. 약간 좀 더 약간 어깨를 내리면서 약간 뒤쪽에서 아니면 옆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드레스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어드레스가 공 위치, 손 위치, 스탠스 견고하게 딱 잡혔고 어깨 라인 맞았고. 자, 몇 개 쳐볼게요. 저 연습 안 해가지고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실내에서 치면 공이 항상 저한테 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 거의 안 써요. 자, 공 위치 신경 썼고. 골프 안 친지 시합을 안 한 지는 거의 한 2주 정도 됐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쳤거든요. 그 제 스윙 체크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기어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연습공 몇 개 친 게 전부인데 되게 어색하네요. 근데 사실 연습 안 하고 코스만 나가시는 아마추어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랜만에 저 골프 칠 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많이 신경 쓰는데 좀 뭔가 자세가 안 나올 때는 저도 계속 이제 불편해요. 어드레스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럴 때 이제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맞추는 게 힘들다 하면은 저도 모르게 계속 몸을 좀 살짝 털어줘요. 이렇게 하체를 좀 털어줘서 하체에 힘이 견고하게 들어가는 자세가 좋은 자세니까 그런 거 좀 느껴주고 이게 또 어렵다 하면은 좀 체중을 이렇게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해서 그 중간을 맞추는 것 같아요. 중간을 맞추면서 여기가 중간. 그러면 무릎의 위치는 한 이 정도. 팔은 떨어뜨리긴 하지만 몸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안 돼요. 붙은 상태에서 어깨 쪽 힘주면서 붙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어드레스구나 하면은 여기다 이제 채를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벨트 버클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골프 치다가 허리 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코어 이쪽 주변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래 치신 분들은 여기가 이쪽 코어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골프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꼽이나 버클이 너무 정면을 보고 있어도 안 돼요. 그 말은 이 골반 자체가 너무 틸트가 된 거예요. 반대로 너무 뒤집어 까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진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할 때는 이렇게 골반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골반을 한번 말았다가 뒤집어 보고 말았다가 뒤집어 보고 해서 딱 그 중립, 너무 까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제끼지도 않고 해서 올리지도 않고 해서 딱 그 중립이 딱 좋아요. 그러면 딱 그냥 배꼽이랑 벨트 버클이 공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털어주면서 밸런스도 한번 중간으로 좀 잡아주고 어깨도 좀 이렇게 펴주고 골반 아니면 코어 쪽 좀 신경 써서 중립 쫙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쳐볼게요. 네. 지금 공이 우측으로 갔네. 약간 좀 깎여 맞았나봐요. 사이드 스핀이 걸렸는지 공이 우측으로 갔네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공이치, 손위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골프를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게 저의 무릎 위치가 너무 이렇게 되는 게 전 싫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저에게 편한 셋업은 조금 저는 이런 식인데 너무 구부러지면 저는 오히려 이 하체의 축이 무너지더라고요. 다운스윙 할 때. 그래서 조금 다리를 제 느낌보다는 저한테 편한 자세보다는 조금 더 펴서 다리에 힘을 딱 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견고하게. 그리고 사실 아마추어 분들 레슨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일 거예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중요해요. 헤드업 하지 않는 건 중요한데 공이 임팩트가 되고 나서는 돌아가줘야 돼요. 이거 끝까지 잡고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요. 스윙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헤드업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이 머리 축을 잡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골프 배웠을 때는 코치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끔 배웠거든요. 그때는 사실 10살, 11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어도 피니시 다 들어갔어요. 유연하니까, 애기니까. 근데 요즘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말을 많이 해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프로암 나가서 아니면 뭐 아마추어 분들에게 팁 드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중요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헤드업 안 하고 치시면 저도 피니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된 후에는 같이 돌아가 주시는 게 오히려 피니시 자세도 좋고 허리에도 좋고 몸통 회전으로 잘 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말들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힘 빼고 치세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보분들께는 헤드업 하지 말라니까, 머리 들지 말라니까 머리를 더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밑으로. 이거 안 돼요. 자연스럽게 임팩트까지는 축이 잡아서 이렇게 지켜주지만 맞고 나서는 같이 돌아주는 게 좋아요.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프로암을 나가서 아니면은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코치 선생님이 프로님께서
헤드업 하지 말래요. 그거밖에 못 배웠어요. 뭐 10분, 15분 동안. 좀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머리를 들지 마세요. 아니면 머리를 뭐 빨리 드세요. 이런 것보다도 이 왼쪽 벽, 이 골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헤드업 그물이라는 말보다는 축을 좀 잡아주고 그럴 수 있게끔. 그럼 피니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점점점 제가 더 영상을 찍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뭐 앞뒤가 맞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는 좀 더 상세하게 뭐 그립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버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낮게 칠 때 셋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아마추어 모델분들 모셔다가 그분들께 레슨을 하는 그런 영상들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시다가 나도 저런 스윙인 것 같은데 하면 공감대를 갖고 또 보실 수 있잖아요. 제 스윙만 보는 것도 좋겠지만 또 본인들,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보면 좀 더 공감대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찍을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저 혼자 연습하는 거 하면서 제 기본기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거울 효과도 있고 좋네요. 어디가? 골프는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것 같고 저는 드라이버가 미국에서는 많이 차갑네. 이렇게 헤드가 좀 얼거나 차가울 때 딱딱한 투피스 공 치면 헤드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좀 이렇게 한번 항상 손으로 좀 만져보고 얼마나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도 보고 요즘에 한국에 겨울이라서 겨울일 때만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손의 온기로 헤드를 조금 녹여주면서 녹여주고 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드라이버가 평균 정도 거리 나가든지 그거보다 좀 덜 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평균 정도는 쳤었는데 워낙 요즘에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또 세게 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연장에서 이렇게 봐도 거리를 많이 보내기 위한 스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아무래도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을 좀 더 올리고 싶어서 사실 스윙 스피드나 이런 거에 늘리는 거에는 크게 욕심은 없고요. 제가 한 94마일에서 95마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헤드 스피드가. 우선 오랜만에 처음 치는 거니까 몸을 푸는 식으로 몇 개만 쳐볼게요.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제가 그냥 한 8, 90%의 파워로 쳤을 때의 스윙 스피드와 150%, 그러니까 완전 세게 치는 거죠. 150%의 파워로 쳤을 때 정말로 눈에 띄는 거리 차이가 있는지, 또 방향성에는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왼쪽 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왼쪽 이 겨드랑이 안쪽. 이 안쪽에만 있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깥에 있어도 안 돼요. 공 위치나 공 위치가 몸보다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공 위치가 몸보다 벗어나면 안 되고 왼발 안쪽에 있어서 딱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만 있으면은 때리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왼쪽 귀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에요. 드라이버는.
저는 드라이버를 땅에 이렇게 놓고 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조금 들고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조금은 이 동작으로 인해서 조금 들릴 수는 있는데 땅에다가 대놓고 치니까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몸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체중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체에다 두고 헤드는 약간 땅에서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칠 거예요. 자, 천천히 쳐볼게요. 우선 천천히 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게 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한 80, 85% 정도 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제가 배운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배운 걸 통해서 또 실전 경험을 해서 조금 뭐 변화를 준다든지 저에게 맞는 거를 제가 지금 직접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고 틀리다는 없어요. 다른 프로들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레슨 방식도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게 무조건 맞아요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세게 쳤네요. 지금처럼 치면은 한 95마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94마일? 대회 때는 마음은 한 92마일 정도로 치고 싶어요. 페어웨이를 더 많이 때리고 거기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몇 년, 15년을 해봤지만 사람이 그래도 대회다 보니까 긴장이 되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 85%만 쳐야지 해도 이게 너무 아드레날린이 나오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 90, 95% 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우선 저는 이게 말하면서 치니까 힘드네요. 글쎄요, 이거를 뭐 1편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우선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냥 재밌게 저 연습하면서 그냥 떠드는 그 정도예요. 혹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거울 보시고 어깨 라인이랑 이 발등 라인 맞추셔서 한번 보시고 나의 공이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공이치도 되게 중요해요. 짧게 설명드리면 공이치가 너무 왼쪽에 있어도 공을 맞히기 위해서 손을 뻗든지 채를 뻗어줘야 되는데 손목으로 뻗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골프라는 게 어찌됐건 이렇게 원을 그리는 운동이잖아요. 손과 채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운동인데 공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채가 밑에 지점을 쳤을 때 그 자리에 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왼쪽 귀냐, 뭐 왼쪽 겨드랑이냐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저에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목이 조금 빨리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채가 저보다는 일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채가 저보다 바닥으로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공 위치가 약간 우측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과 자료들 아니면 또 이렇게 모델들 모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또 레슨도 해보고 그런 결과물로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게요.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원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내 위치가 채가 바닥에 떨어지는 자리라 그래야 되나? 이 위치가 여기라면 여기 공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연장 가서 왼쪽에도 살짝 놔보고 오른쪽에도 살짝 놔봐서 본인에게 맞는 공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네. 지금 마무리가 안 되네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계속 말하고 계속 공치고 또 말하고 공치고 이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아직 너무 초보라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한 번만 더 칠게요, 그냥. 네. 그러면 아무튼 다음 이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눌러주세요. 안녕.